네,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파장이 크고 길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일보를 통해서 공소장이 공개된 지 엿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공소장을 놓고 날선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소장 어딘지 모르게 2년 전에 어떤 판결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예. 여러 일부 이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자, 공소장, 물론 공소장은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판결문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공천 개입,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하나씩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제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공천 개입이란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2016년 총선 때 특히 대구 지역 쪽에서 이제 진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어떤 진박 간별사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진실한 배신의 정치를 뭐 없애고 진실한 사람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진박 후보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구 지역에 계속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청와대가 선거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해서 진박 후보들을 거기다가 꽂으려고 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선거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던 거고, 예. 선거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모양새는 겉으로는 동일하죠.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공소장의 내용과 이제 뭐 이게 유죄로 확정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이 공소장의 지금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위중한 점은 두 가지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경선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경선에 개입한 겁니다. 청와대와 여당 넓게 보면 그냥 한 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자의 어떤 선택을 위배한 건 선택에 해가 되는 행위랑 한 건 아니에요. 경선이니까. 그런데 이 울산시장 사건의 공소장의 내용은 현직 시장이 야당 후보를 하명 수사를 통해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공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경선이 아니라 본선이죠. 본선은 뭐죠? 유권자의 선택을 곡해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예전에 공천 개입 같은 경우 보면 여당의 공천입니다. 청와대가 여당. 한 집안 식구예요. 근데 지금은 경찰 들어가 있죠. 예. 기획재정부 들어가 있죠. 국가기관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 공소장이 판결에서 그대로 만약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죄질은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있었던 공천 개입과는 천양지차로 죄질이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네, 일단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백원우는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범죄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해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실은 친박 전략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많은 친박 후보를 골라내 선거에 내보내는 감별령이었다. 물론 이 공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또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다음 장면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경쟁 후보에 대한 수상한 제안도 좀 비슷하다. 임동호에게 다른 공사직을 제안하여 울산시장 출마를 포기하게 하기로. 이게 선거 개입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반면에 공천 개입 판결문에는 A지역구에 출마하던 후보를 B지역구에 출마하게 하는 등 출마 지역구를 변경하거나 특정 지역구에 출마하도록 종용했다. 이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닮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있는데요. 선거 앞둔 청와대와의 조율이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장완석은 기획재정부에 지시하여 행정관이죠. 선거일이 임박한 무렵에 언론을 통해 발표하게 만들었다. 공천개입 판결문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세력에 유리한 공천룰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런 내용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소장의 내용이 만약에 재판까지 가서 확정이 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굉장히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종욱 교수는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일단 이 문제 관련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공소장이라고 하는 건 검찰의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확증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땐 지금 13일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 검찰이 확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건건마다 상대방 논쟁들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미 아직 안 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전 비서실장에 대한 지금 소환 조사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상황이겠죠. 근데 핵심은 대통령이 송초로 지금 울산시장에 출마를 하도록 여러분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송병기 수첩인데요. 이 수첩을 보게 되면 이 수첩 내용에서 흘러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것도 입증하는 게 난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7년 8, 9월 달 수첩에 의하면 대통령 VIP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경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10월 달에 비서실장이 소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까 비서실장 통해서 출마에 관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미 출마 사실을 갖다가 이미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하명했는지에 대한 가장 첫 단추부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송병기 전 부시장이 제기한 첩보와 경찰에 넘어간 이첩 내용의 차이가 얼마만큼 있는 거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큰 논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 보고 있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여기서 많은 언론이나 의혹들에 대한 내용들과 무관하게 이것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관련된 엄청난 많은 논쟁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걸 예단해서 상당히 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하기에 좀 어려운 친구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 이번 검찰의 공소장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판결문을 좀 비교해 보면서요. 이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더 무거운 범죄인지 좀 조목조목 따져보고 싶은데 앞서 김태현 변호사님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정부의 이 진박 감별은 새누리당 내부의 경선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송철호 시장을 위해서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한 게 사실이라면 본선에 개입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A 지역 출마자를 B 지역으로 옮기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출마 지역을 옮기게 하는 것은 보통 정당 안에서도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전략 공천을 하기도 하고 막판에 지역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다른 자리를 제공하면서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은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공직에 해당하는 총영사 자리나 공사 사장 자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변경한 것보다 이게 사실이라면 훨씬 더 중한 범죄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정부에서는 공관위에 개입해서 공천 룰, 경선 룰을 지금 유리하게 바꾼 것이 문제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공소장을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개입해서 예타 결과를 선거 이전에 일찍 발표하고 그리고 송철호 시장의 공약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중앙부처가 나서서 선거에 직접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공관위가 나서서 경선룰 조정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공소장이 사실이라면 아마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보수 야당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검토한다고 하니까 오늘 여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국정중단 탄핵 쿠데타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촛불과 같은 국민의 지엄한 명령도 없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채심판도 받기도 전에 도리어 탄핵 추진을 공언하니 놀랍고 공포스럽습니다. 자, 이동훈 의원. 네. 저렇게 갑자기 선거 유세하다 갑자기 와서 저렇게 정론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여당에서도 이렇게 탄핵 얘기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아프기도 하겠지만 일단 야당이 탄핵으로 공세를 하는데 거기에 밀리면 안 되겠죠. 강하게 맞받아 쳐야 될 것 같고 야당으로서는 뭐 정치적 공세로서 탄핵을 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그 현실이 그 4.15 총선 때까지는 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는 하고 발표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렇다면은 어차피 선거가 끝난 뒤에 임종석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또는 뭐 조국 민정수석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가 가능할지 이 문제는 따지게 될 텐데 선거에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나 야나 탄핵 갖고 공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그 잠깐 얘기했던 검찰의 그 공소장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한 법원도 지금 김명수 법원이고, 이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도 김명수 재판부이기 때문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공소장을 썼다고 보면 됩니다. 유죄로 판결한 법리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똑같이 공소장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어느 재판부에서 이 재판을 담당하게 하더라도 이미 유죄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서 그런 공소장을 낸 것 같습니다. 네.